황궁 어디에서 아기 울음이 들리는구나? 어디 사정을 알아보아라. 예, 황후마마. 지금 후궁 박빈 처소 쪽에서 들리는가 합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자. 아니 폐하 지금 신하들과 어전 회의를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벌써 끝나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왜 여기 계십니까? 황후나 기분 나빠서 뛰쳐나왔어요. 그 위징이라는 늙은이 정말 못되었어요. 언젠가 죽여버려야겠어요. 사사건건 이 황제가 무슨 제안을 하면 반대야. 벌써 몇 번째 태클을 걸어요. 그 영감 때문에 황제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어요. 망가졌어요. 이번에는 아예 그 영감 탱이를 죽여버려야 속이 후련하겠어요. 폐하 전 잠깐 실례합니다. 아니, 황후 이게 무슨 복장이에요? 조복 아니에요. 오늘 궁궐에 무슨 좋은 행사가 있어? 아니에요.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네요. 옛날부터 가장 어진 황제들은 충신의 말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위징은 폐하께서 어지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찌 소첩이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황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일리가 있어. 아까 내가 한 행동 황제로서 참으로 부끄럽소. 황후 미안하오. 위징에게는 사과의 의미로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폐하 감사합니다. 황후의 오라버니인 장손묵이 요즘 어찌 지내고 있소? 예, 폐하의 은덕으로 친정 식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후. 말이 나왔으니 황후의 오라버니 장손묵이는 내 친구이고 처남입니다. 내가 황제 오를 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변변히 대접을 못해 주어 황후한테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장손묵이를 승상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황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황후의 조카들에게도 벼슬을 내리고 싶은데 받아주겠습니까? 폐하, 저는 제 오라버니와 조카들이 권력을 가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여후를 보십시오. 저는 황제 폐하께서 제 오라버니를 승상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오라비를 위하는 길이고 조카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친정 식구들이 벼슬길에 나오고 권력을 잡으면 친정은 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소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행여 벼슬 자리에 부를 생각 마십시오. 이게 소저와 친정 식구들을 위하는 길이고 바라는 일입니다. 아니, 자네는 태자의 유모가 아닌가? 웬일로 나 있는 데까지. 예, 황후마마께 건의사항이 있어왔습니다. 무슨 건의사항인가? 태자궁의 물품이 부족해서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궁의 모든 물품은 나라의 재산이니 절약해서 아껴 써야 하네. 그리고 황태자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덕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네. 또 명예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물건이 적다고 왜 걱정하는가? 물러가서 쓸데없는 걱정일랑 하지 말게나. 태자에게도 이어미의 뜻을 잘 전해주어라. 알겠습니다. 황후마마. 황후마마께 오늘 아침 점호 보고합니다. 오늘 아침 점호는 사고로 전원 참석지 못했습니다. 사고 내용은 후궁이빈이 두통 감기로 자기 처소에 알아 누워 있습니다. 알았네. 저런 황궁에 있는 우리 여인들은 똑같은 처지의 여인들이네. 황제 폐하를 모시는 위치에 있는 평등한 자리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요. 항무를 포함해서 직책은 달라도 똑같은 처지로 황제 폐하를 모시기 때문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네. 단장 후궁왕비는 어이를 데리고 가서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네. 그리고 감기에는 잘 먹어야 하니 내 방에 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서 이빈방으로 병문안 같이 가 보도록 하세. 한궁 어디에서 아기 울음이 들리구나. 어디 사정을 알아보아라. 예, 황후마마. 지금 후궁 박빈 처소 쪽에서 들리는가 합니다. 알아보니 후궁 박빈이 지금 왕자님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황궁의 경사가 아닌가?
내가 아들을 낳은 거나 다름없고 바로 내 아들이니 모두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위로와 격려해주도록 하세. 축하의 선물도 모두 준비해서 같이 가도록 하세. 그리고 황제 폐하께도 이 기쁜 소식을 이비는 속히 알리도록 하게. 시청하셨나요? 이 황후가 누구냐 하면 중국 당나라이대 황제인 당태종의 아내 장손황후 이야기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 형과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하여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자기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황제에게도 꽃다운 미모의 천사 같은 아내가 있어 훌륭한 내조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아내가 훌륭하다는 것은 황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황제의 신하들도 인정했습니다. 백성들도 인정했습니다. 검소절약했습니다. 친정집 식구들이 벼슬길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 막았습니다. 남편이 정치적인 문제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항상 황제 앞에 서서 신하들 편에 서서 변호했습니다. 황제 본인도 아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황후 사후에도 아내가 보고 싶어 울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분 모시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신교. 개나리 이지라오. 저는 장순왕후를 보면 같은 여자로서 많이 부끄러운데 언행일치가 이렇게 확실한 사람 처음이지예. 후세에 본받을 만하네. 이만 할랍니데이. 저는 전라도에서 온 돌쇠 애비요. 한마디로 멋이단가? 나도 들어보니 황제 남편이 평생 감동할 만하요. 와, 저게 어찌 사람이단가 귀신이지. 아무리 역사지만 저런 여자 놀랄 만하요. 그럼 3분 동의보감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내 몸에 맞는 물의 양입니다. 선생님, 사람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까? 섭취할 물의 적정량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체중, 활동량, 날씨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중이 무거울수록 물 필요량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자신의 체중에 0.03리터 곱해 하루물 섭취량 계산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이라면 50kg 곱하기 0.03리터로 1.5리터입니다. 60kg이라면 60kg 곱하기 0.03리터로 1.8리터입니다. 70kg이라면 70kg 곱하기 0.03리터로 2.1리터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지 말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을 말해주세요. 우리 몸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때문에 물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물은 혈액의 양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몸속 영양분과 노폐물을 운반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로 들어간 물은 장에서 흡수됩니다. 각 세포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물을 공급받은 세포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분해된 영양소를 각 기관으로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신장 등의 장기를 거쳐 호흡이나 피부 등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각 기관별 물의 함유량을 말해주세요. 근육의 70에서 80%, 뇌와 심장의 75%, 콩팥의 74%, 간의 6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몸은 갈증을 느끼도록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몸속 수분 10%를 상실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의 위험이 급증하고 20% 이상 잃게 되면 생명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500ml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때문에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500ml 이내가 좋습니다. 1시간에 1000ml 이내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동의보감 7강은 여기서 마치고 8강에서 만나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